연락이 끊긴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 처음엔 답장이 늦어졌다. 아, 바쁘구나. 그 다음엔 통화가 짧아졌다. 아, 피곤하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예 소식이 없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상하게도 걱정이 아니었다.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 이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다. 부모들은 안다.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 진짜 무서운 건 연락이 안 되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 전화기를 손에 쥐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한다. 괜히 눌렀다가 괜히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확인하면 알게 되는데 알게 될까봐 확인을 미룬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루는 괜찮다. 이틀도 아직 이유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면 마음 한쪽이 더는 말을 듣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에도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을 위로 또 아래로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하던 애인데. 이 말이 참 아프다. 이미 연락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딸에게 말을 건다. 어머니는 결국 서울로 올라간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다. 잠깐만 보고 오자.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애가 싫어하겠지. 별일 없을 거야. 이 세 문장은 모든 부모가 한 번쯤은 해본 말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오히려 안심이 됐다. 문이 잠겨 있으면 누군가 나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믿게 된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어머니는 그 떨림을 긴장 탓으로 넘겼다. 집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런데 사람은 집이 조용하면 안심한다. 집이 떠들썩한 게 더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에휴, 또 어디 나갔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청소를 시작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닦고 정리하고 빨래를 돌린다. 사랑으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늦춘다. 청소를 하며 어머니는 계속 말을 한다. 연락 좀 하라니까. 혼자 산다더니 집은 또 이렇게 해놓고. 이 말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다. 하지만 집은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리한 옷을 넣어두려 장롱 앞에 섰다. 평범한 하루에 수없이 했던 동작이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울음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진짜 충격을 받으면 몸이 먼저 굳는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소리를 지르면 그게 사실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소리를 삼켰다. 대신 전화기를 붙잡았다.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여보세요, 제 딸이요, 제 딸이. 112와 119에 동시에 전화가 간다.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계속 떨렸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집 안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한 형사가 낮게 말한다. 이 집 공기가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하지만 형사들은 알았다.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님, 혹시 집에 들어오셔서 정리하신 게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네, 지저분해 보여서요. 그 말 뒤에 어머니는 한참을 운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한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형사들 사이에서 짧은 대화가 오간다. 증거가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도 봐야죠.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한다.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잠시 정적. 이어 또 한마디. 열쇠도 안 보입니다. 이 두 물건은 우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바뀐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날 저녁 형사들은 집 밖을 살핀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다. 형사가 아이들에게 묻는다. 얘들아, 저 집에 누가 자주 왔었니? 아이들은 망설이지 않는다. 아저씨요. TV 보고 있었어요. 아빠인 줄 알았어요. 형사 하나가 작게 중얼거린다. 아빠?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혼했다. 전 남편과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다. 그럼 아이들이 본 그 아저씨는 누구인가? 형사들이 다시 묻는다. 어머님 따님 집에 자주 오던 분이 계십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한다.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형사 한 명이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님, 그분이 서울에 온 적은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딱 하루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다. 사망 추정일과 겹치는 그날만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형사가 말한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우연부터 확인합니다. 이제 이 기록은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남자의 말, 그날의 알리바이, 그리고 왜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지가 하나씩 드러난다. 그날의 진실은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